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뀔 때 예전에는 무더위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아유, 올해는 냉방비가 얼마나 나올까? 너무 더워서 밖에서 일하기 힘들겠다. 이런 걱정이 대부분이었는데, 예. 근데 요새는 여름이 오면 비가 얼마나 내릴지 이것도 걱정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상기후로 우리나라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있었다 아닙니까? 사고도 많았지요. 그리고 올여름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 자칫 도시가 침수되지는 않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부산시는 침수 대책 잘 세우고 있는지, 침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경대 토목공학과 이상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이상호 교수입니다. 예,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침수 통합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침수 통합관리 시스템 서비스, 이게 어떤 겁니까? 부산시의 도시침수 통합정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시침수와 관련된 과거 침수 영역과 대피 경로 등의 침수 정보, 또 하천 수위나 침수 센서 측정값, 바닷물 조위, 폐쇄 회로 TV 영상의 관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예. 사용자는 습득한 침수 위험 정보를 이용해서 스스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 서비스를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최근의 수재해 사고가 침수 위험 정보 서비스 제공을 촉진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고로서 2020년 7월 23일의 일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예. 부산역 서쪽의 중앙대로를 범람한 물이 초량 지하차도로 흘러 들어가서 네. 지하차도가 침수되었고, 차량 7대가 물에 잠기고 3분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고 외에도 집중호우가 있었던 2014년, 2017년에도 부산시 관내에서 침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와 달리 부산은 바다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예. 조위가 높을 때 비가 강하게 내리면 하구 지역에서 물난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때 해안가 침수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침수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좀 더 국지적으로 좀 많은 비가 쏟아졌을 때 한꺼번에 좀 대처할 수 있게끔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겠다. 그래서 도시침수 통합관리 시스템 반드시 필요한데, 이전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더 나아진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간 각종 위험 정보를 우리가 휴대전화 메시지나 재난 문자 등을 이용해서 공급자 중심으로 전파했었는데, 예.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서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도록 도시 침수 대응의 틀을 바꾼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제 요게 지난 4월에 부산 미래혁신 회의에서 이제 요 시스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회의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시 침수와 대응 방안을 제목으로 해서 기조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재현되는 도시 침수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예. 미래의 기후 변화 전망을 소개했으며, 도시 침수 저감 시설의 확대와 도시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응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 그 도시침수 통합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그럼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이 서비스는 사실 올해는 보완하는 그런 기간이고, 내년에 목표 수준의 서비스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시범 운영 정도는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시범 운영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예, 네. 예. 그 현재 여기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보면 강우량하고 조위, 폐쇄회로 TV 영상의 관측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예, 예. 2020년의 침수 이력 정보도 제공되고 있어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 좀 더 정교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시간당 105mm 등의 강우대 침수 영역이 있는데 이런 예, 예. 것들은 좀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올해 지금 7, 8월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당장 요 시스템이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래도 시범 운영 기간이긴 하지만 과거에 없었던 그 정보를 사용자가 좀 직접 CCTV 영상까지도 확인해 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비가 내리고 있을 때 침수가 된다 하면은 되고 있다라는 게 그 화면으로 나타나니까요. 예, 예.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기존에는 뭐 CCTV를 뭐 교통정보센터 CCTV 그리고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CCTV 이런 것들을 또 다 분리해 놨는데 그 침수를 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CCTV를 다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실시간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많은 분들에게 좀 정보가 될 것도 같은데 막상 비가 왔는데 뭐 시스템이 안 된다거나 이럴까봐 또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그 집중호우 때문에 도시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침수 사고 참 많은데 그래서 도로 침수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하천이 범람하여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인명피해가 난 일이 작년 포항에서도 있었고요. 네. 2016년 태풍 차바 때 울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천 제방을 쌓고 펌프로 빗물을 강제 배수하는 노력도 중요한데 지하시설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수판을 설치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예. 2020년 부산에서 지하차도 침수로 발생한 인명피해도 초량천이 감당하지 못한 빗물이 중앙대로로 범람해서 지하차도로 물이 들어가서 발생했습니다. 지하참도 침수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차량 통제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의 침수 감소 대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시하천의 홍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대응하는 기준과 비용 확보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예.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주된 침수 원인으로 하수 용량 부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빗물 바지가 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배수구도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게 문제고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시가지에 빗물이 떨어지면 이게 우선 빗물바지를 통해서 하수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빗물바지가 막히면은 하수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 침수됩니다. 그래서 빗물바지 청소 예산을 지자체들이 보통 배정하는데 예. 이런 청소 예산을 강한 비가 내리기 전에 잘 집행하고 개개인은 사실 우리 생활 공간 주변에서 빗물바지가 막히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도로 사이사이에 이제 배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담배꽁초도 많이 버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배수구 좀 더 비 오면은 역류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침수 대책으로 배수구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청소하다던가 이런 것도 좀 실시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각 지자체들이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고 예. 그에 필요한 예산들도 할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마 기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 아마 최근 그 장마 직전부터 이런 청소 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이제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에 빗물 터널이 요 침수 대비 시설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빗물 터널이라는 게 뭐고 요게 또 부산에 도입하면 어떨지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역을 이야기하면은 온천천 하류 지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저지대인데 네. 통상의 방법들로 도시 침수를 막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 지하 깊은 곳에 빗물 저류 터널을 도입해서 빗물을 수영강으로 바로 방류하면은 도시 침수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그 시설은 1,000억을 훨씬 넘는 비용이 들고요. 아, 예. 또 높은 기술 수준의 설계와 어려운 공사가 뒤따릅니다. 이 경우에 올해 초 발의된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경대 토목공학과 이상호 교수였습니다.